제일이 쇼로 이어갑니다. YG기능주소 차영주 소장님, 레모니스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쇼가 붙었네요. 쇼. 어? 쇼가 붙었네요. 톰과 뭐 쇼지 여기서 뭘 더 아하. 기대해 여기서. 그러니까 쇼 하라는 얘기죠. 어디 쇼 좀 해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다들. 저는 쇼 그러면 네. 어릴 때 이렇게 그 포스터 그 전봇대에 붙어 있던 네. 쇼쇼쇼 쇼쇼쇼. 무슨 극장 뭐 이런 거. 몰라요. 그때는 시옷이 아니고 쌍시옷 쇼. 예, 그렇죠. 네. 느낌표 두 개? 네, 두 개. 아, 예.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49.9포인트 빠졌어요. 네. 2% 빠졌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연합 인포메이스 라이브 나와가지고 다들 막 50포인트 가까이 빠지는 날 코스피가 네. 그래 뭐 죽을 맛이었는데 제리가 와가지고 샀다 그랬어. 아, 그렇죠. 포트 80%를 예. 채웠다 그랬어. 현금 비중. 그래가 화요일 날 우리가 화요일 날 그날 또 한 18포인트 이렇게 그날 장중에는 1.36% 올랐는데 종가는 0.75에 불과하니까 많이 줄였는데 어쨌거나 그날 화요일 날 우리가 저녁에 만나가지고 얘기했을 때만 해도 좋았어. 좋았죠.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수요일 날 또 66포인트 빠졌어. 2.74% 빠졌어. 그 다음에 목요일 날 2,300포인트도 깨지나 싶었어. 2,306포인트까지 갔으니까. 이날도 28.5포인트 빠졌어. 그랬더니 오늘 지금 우리 채팅방에 이 장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천하의 제리도 터지는 장. 제리 처물렸겠다. 뭐 이런 등등이 나오는 거야. 근데- 단어에 악센트가 좀 있네요. 근데 저는 수요일 날 장 빠질 때 나는 톡을 했거든. 예. 수요일 장 빠질 때 톡을 했더니만 수요일 아침에 바짝 오르고 빠졌거든. 맞습니다. 아침에 쎄해갖고 다 던졌대. 저도 봤습니다. 또. 예. 그러면 안 터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버럭 소장님은 응. 처자가 너무 하고 싶으셨던 거죠. 이렇게. 물론. 예. 어. 아이, 아니 나뿐만이 아니고 네. 전국의 연합인포메이스 오래 봐오신 우리 애청자분들은 네.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제리는 한번 물렸다 소리를 한번 듣고 첫자 빼고 물렸다 소리를 한번 듣고 싶으셨어. 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좀 터지셨지? 물렸습니다. 예. 물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 이런 장에서- 우리 셋이 톡방에서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런 뭐 없이 목요일, 금요일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수요일 아침에 수요일 쎄해서 아침에 쎄해서 팔았고 어쨌든 목요일 날 다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어. 수요일 날 빠지고 수요일 날 이제 담보 부족 발생해가지고 목요일 날 쫙 하고 오늘 아침에 털리면서 반등한 건데 그거 이제 일단 수요일 아침에 팔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간단하게 얘기할 때 어제 잠을 못 잤대요. 어제 잠을 못 잤대요. 어제? 예. 어제 그 급락했잖아요. 네. 오늘 매수 관점이다 그러고 종목 찾느라고 잠을 못 잤대요. 이 촉은 정말 매수 관점. 이 촉은 그래 오늘 매수하셨어요? 그거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했는데 오늘 매수해서 어쨌든 넘긴 자, 제가 어제 1시간 잤습니다. 뭐 하느라고? 종목 찾느라고? 예, 좀 제가 일단은 양해 말씀 드리는 게 좀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예, 있다. 그러니까 막 나갈 수 있습니다. 드립이. 드립이. 지난번과 다르게 막 이상한 거 막 삑삑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예. 지금 어제 레드풀 2캔 먹고 네. 으악 하고 또 TV 보니까 제리 형님 나오시더라고요. CNBC에 또 나오시니까. 하원 연설. 네. 어. 나오시니까 또 종친 형님. 그렇죠. 예. 저런 파워 집안분 형님. 나오셨으니까 집안분. 또 이렇게 또 경례배를 표시하면서 또 한 캔 마시고 작업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뭐 4시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조금 있으면 일정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러는데 어제 그러니까 일단 시장 안 좋게 보다가 어제 집에 가서 뭐 하느라고 노트북 켜고 딱 지표 하나를 딱 본 순간 무슨 지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왔구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게 한번 나올 줄 알았어요. 오늘 같은 날 신용 잔고 확 털리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선물이 외국인들이 끝까지 해서 9,000개 맥스로 해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안 줄였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장 마감 무렵에 확 줄이지 않았나? 안 줄였습니다. 어제는 안 줄였습니다. 안 줄였어. 예. 9,000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봐라. 그러면은 이거를 안 넘어간 거를 내일 시작부터 밀면서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용잔고 나올 거 있겠다. 그래서 한번 오전에 확 밀렸다가 오후에 이제 돌아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대충 안고 오늘 이제 그렇게 할 걸로 네. 결정을. 오늘 그렇게 갈 거라 봤는데. 네. 그리고 집에 가서 뭐 조회하다가 지표를 하나 딱 본 순간 아차 이게 아니구나 준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그
아침에 제가 와이프한테 급히 얘기를 했죠. 와이프는 어떻게 해? 오. 그래서 확답을 받은 게 장 시작하고 이제 그때 빨리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랬더니 알았다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애타게 방송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장고 계속 엔터 쳐보면서 그러면서 아니 왜 아직 안 보내 뭐 이러고 있는데 무슨 모임 있다고 좀 기다리라.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조급해야 되냐. 그래서 윽박지르더라고요. 원래 빌려주는 사람은 위에 한 사람은 밑에 그렇지.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참. 오후에 들어왔어. 그럼 못 잡았네. 잡긴 제- 잡았네. 제 돈만 일단 죄송합니다만 신용 써서 어. 잡고 그거 가지고 메꿨구나. 이제 결제 나면 이제 메꿔야죠. 별 난리 생쇼. 화요일 날 차 소장께서 그렇게 신용 거래는 이렇게 돼 가는 겁니다라고 이제 설명하시고 나서 채팅방에서 무슨 이런 방송이 있어 개인들한테 신용 매매를 갖다가 하라고 가르치나 해가지고 그것도 높아심에 그러는 게 아니고 차 소장이 저렇게 설명하는 거는 저금은 그만큼 위험한 거니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화요일 날 방송을 했는데 사흘 후인 금요일 날 와이프론이 입금이 늦어가지고 자기 돈 태운 데다가 신용까지 해서 질렀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꼭 그냥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어차피 들어올 돈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길 정정하면 돼요. 그러면 그래 한마디로 먹었다는 얘기 아니야 이번 주에. 안 터졌다는 얘기죠. 뭐 손해봤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으시기 때문에 손해봤습니다. 자, 계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보고 있으면은 오타니 쇼헤이 같아. 그 LA 엔젤스의 그 일본 선수 있잖아요. 지금 메이저리그 뛰고 있는 그 친구 보면 야구를 만화같이 하거든. 투수도 엄청나고 타자로도 엄청나. 또 만화같이 하는데 매매 잘해. 시황 좋아. 거기다가 또 게임도 그 와중에 잘해. 방송도 잘해. 예능 감각 타고. 그런 거 없어요. 개그가 좀 썩어서 그렇지. 얼굴도 잘생겼어. 그러니까 완전 오타니 쇼이 많아요. 자, 위클리 리포트. 위클리 리포트. 그리고 아까 무슨 지표를 봤는지 그것도 중간에 꼭 설명해 주시오. 뭘 보고 눈이 반짝거렸는지. 왜 이렇게 띄워주시죠, 근데 갑자기? 뭐 이상한데. 시장에서는 돈 많으면 형이요. 돈 잘 벌면 형이요. 민수 형. 이렇게. 아니, 민수 형. 예. 위클리 리포트. 네, 6월 4주차 위클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한 달짜리입니까? 한 달짜리입니다. 한 달짜리? 네, 한 달짜리인데 지금 또 한 달짜리 보면은 이제 이거 안 뺐네요. 중국 빼야 되는데. 제일 위에 중국 노란색. 네, 이거 보면서 오늘 이번 주 등산은 딱 그거였습니다. 그냥 중국 롱, 한국 숏. 중국 롱, 한국 숏. 딱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번 주가 들면서 약간 이제 미국 반응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한국이 너무 처지다 보니까 이주런 갭 나오면 좀 힘들겠다라는 쪽에서 솔직히 이게 정상입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가 정상인지 뭐가 비정상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 속에서 일주일 보내신 시청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 말부터 드리고 싶었는데 정신 하나도 없으셨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한 주 겪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인데 결론은 갭 차이가 너무 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갭은 좀 극복해야 되는데 오늘 미국이 좀 잘 마감해주면 그렇게 갈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 월봉하고 코스피 일봉 비교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한 1, 2주 전부터 그 소장님 버럭 소장님 나가시는 방송에도 거기 나가서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중반대 있을 때 5만 7천 원을 열어놔야 됩니다. 얘기해드리고 SK하이닉스 9만 원대 열어놔야 됩니다. 딱 말씀드렸는데 탁월하다. 거기서 댓글이 쫙 올라오고 너 어디야 뭐 이런 거부터 찾아간다 뭐 이런 얘기부터 했다고 하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들었냐면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삼성전자 월봉 자리가 좀 이제 모르겠습니다. 좀 과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찍을 만큼 찍었습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지금 저 까만색 선 월봉에서 55개월 이평선. 네, 여기가 57,300원입니다 정확하게. 그거다 지금 엠블러프까지 다 들어왔죠. 다 솔직히 약간
과매도까지 와가지고 기어 이제 55 MA를 건드렸구나. 네, 제리의 55. 찍고 돌리더라고요. 찍고 돌리네. 예. 그다음 뭐 ABC도 나왔네 파동이. 그렇죠. 딱 하는 지그재그로.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제 왜 증권사들에서는 삼성증권에 대한 아니 삼성전자에 대한 그 안 좋은 리포트를 어제 그제 다 쏟아냈을까요? 정권사는 그래요. 원래 그래. 그래서 다 나오셨잖아 두 분 다. 저희요? 그게 싫어서요. 저희는 매매 부서였고 그쪽은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인데 왜 하필이면 수요일 목요일 날 리포트를 또 쏟아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쏟아냈어요 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 낮추고. 그 나름대로 자기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장이 바닥을 찍어요. 정권사에서 그걸 해줘야 정권사에서 막 장밋빛으로 막 도배를 해줘야 꼭지 찍듯이. 그런 큰 뜻이. 참 제도권 다시 돌아갈 일 없다고 말 심하게 한다. 나도. 잠깐만요. 아직 저는 젊기에 아닙니다. 잘하셔. 아직까지 생각해야겠는데. 우리 김 대표는 조금 잘하셔야 돼. 말 한마디를 해도. 두 소장 편에 쓸 거요. 제도권으로 갈 거요. 그냥 판단 쇼하겠습니다. 쇼가 났네요. 쇼하겠습니다. 예. 일단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똑같이 지금까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밀릴 때는 아직 실적 괜찮고 뭐 또 이럴 때 많이 갖다 댄 게 PBR이죠. 그러죠. 네, PBR 나오고 특히 SK하이닉스 드디어 PBR 할배 뭐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해서 그러다가 여기서는 이제 목표가 하향 뭐 주룩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누가 뭐래도 이제 의미는 선에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라고 문제? 아니면 이제부터가 이제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켜내서 이제 그러면 지금은 올 때까지 왔다. 그러면 후속 매수를 끌어올릴 만한 변화가 뭐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게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또 실적 자체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삼성전자의 어떤 내부적인 기류. 네. 그러니까 즉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됐고, 자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라는 분위기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뭔가 좀 나와야 될 거. 뭐 M&A부터 맞아요. 근데 다음 주에 보니까 DS 사업부터 전략기획회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DX 이게 스마트폰하고 가전하고 합친 부서죠. 그러니까 DX고 네, DS는 DS는 반도체. 네. 이게 다음 주에 있는데 뭘 좀 얘기를 해줬으면 그냥 바라는 거죠 지금요. 그래야 좀 이런 좀 지긋지긋한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뭐 그냥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그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없죠. 저도 뭐 저기 뭐 80만 뷰 나온 유튜브에 가서 얘기했다가 뭐 한 2달 전에 세상 욕이란 욕을 다 먹어봤기 때문에 우리 뭐 거기에는 이제 꾸준살이 배겨야지. 그래야 이 집도 오래 하지. 그 뭐 일일이 상처받고 마음에 두면은 못 살아요. 예.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예. 또 그리고 댓글 다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라도 풀어야 돼. 예. 답답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라도 풀어야죠. 그럼 차라리 그냥 그런 이벤트 한번 하시죠. 뭐 악플 이벤트. 악플 이벤트 그것도 언제 한번 합시다. 네. 하셔서 창의적으로 뭐 욕해도 상관없으시겠지만 창의적으로 돌려가기라고 되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한테 소장님이 요만한 스테이크 쏘십니다. 요만한 스테이크. 그래. 네, 그렇게 보고요. 제가 본 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는 한 단계 레벨을 장중에 이제 확 밀리고 돌아갈 걸로 봤는데 일단 요 변화 보고 아차 싶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저는 이격도를 좀 넓혀놓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말씀드리면 이것도 지수 55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제 이격도가 눈에 들어왔다라는 건가요? 네, 이 자리는 이렇게 여기까지 90대까지 들어온 자리는 지난번에 3월 달에서도 들어오면서 강하게 일단은 반등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거를 몰아치는 거죠. 거기서까지 들어온 거 보고 아이고 이거 늦었다. 이거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제 종목을 그래서 제 나름 기준으로 낙폭 과대 설정한 거 이렇게 쭉 봤거든요. 저희가 총 상장 종목이 3,200개라고 치면은 쭉 소팅을 하니까 몇 개 나오는지 아십니까? 1,000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벌려봤습니다. 약간
낙폭 범위를 좀 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1197개가 나오더라고요. 와, 이거 보고 일단은 이 정도는 이건 좀 심하다. 한생각 쪽에서 이제 소팅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기업 내용 찾고 또 실적 이상 없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그래서 압축하고 또 혹시나 이 재치가 생각보다 이제 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만약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안 좋을 거에 뭘까? 그러니까 지금 EPS 하반기 가게 돼도 최소한 그 보여줬던 실적에서 법에서 나는 게 한 뭐 20-30% 이상 깎인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이 정도는 싸다고 볼 종목이 뭘까? 추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4-50개 되더라고요. 그래도. 네. 그래서 거기서 또 그래도 약간 이럴 때는 조금 좀 끼는 게 좀 더 좋거든요. 끼. 네. 끼란 거는 이제 한번 매수자 붙으면 이제 화락 올라갈 뭐 이런 것들. 밑장석유 이런 거? 그냥 원위치 했대? 예, 그런 거 말고요. 밑장석유는 원래 그냥 한번 그냥 들어간 거고요. 한번 그냥 잠시 네. 하도 그때는 뭐 안 보이는 게 빠져서, 없어가지고. 네. 근데 김 대표가 얘기하는 건 누구든지 알고 요 종목은 끼가 있다. 한번 건드리면 끼가 폭발성 있다. 그런 것도 야, 나름대로 뭔지 증권 대충 느낌은 오는데 네. 뭐라고 설명은 잘 못하겠다. 끼가 있는 종목. 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방송용으로는 하기 어려운 종목들 있죠. 네. 그렇죠. 툭 하면 톡 터질 것 같은 툭톡 이런 종목들이요. 예. 그런 게 탁치니 뭐 이런 거. 오케이. 그러면은 예. 잠깐만. 네. 직관적으로 2,540 내지 2,550 트라이 가능? 일단 그래서 범위는 일단 2450 기준선입니다. 2450. 네. 아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2450을 2450? 네, 시도는 하겠다. 그리고 2450이면 결국 그건데 데일리에서 21선 넘을 수 있냐 그 얘긴데. 그거죠. 예. 고기 쪽에서 근데 제가 본 이제 뭐 크로스되는 지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이게 넘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일단 2450을 넘어야 추가 100포인트라도. 그러면 2550. 그다음 2550. 예. 오케이. 근데 여의치 않다. 2250. 그러네. 네. 까리. 네. 이 정도로 세팅하겠습니다. 2450 트라이 해서 성공하면은 버버버버 해서 열으면 추가 100포인트 2550인데 2450에서부터 자빠지기 시작하면은 2250도 염두에 둬라.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건 2450까지 와서 올라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못 올라와주게 되면 2450도 못 올라와. 그러니까 2450까지 온 다음에 거기서 방향성을 위로 못 잡아주고 그럼 심각해요. 밑으로 떨어지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지금 떨어진 거는 우리가 애써 얘기하는 게 신용 때문이다라고. 지금까지는 그랬어. 지금까지 이유는 신용 때문이고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 않았습니까? 수요일날 빠지고 수요일날 담보 부족 결성하고 목요일날 전형적으로 담보 부족이 때문에 코스닥이 4% 빠지고 끝까지 밀렸고 오늘 아침에 8시 40분에 호가 딱 들어왔을 때 7%인가 빠졌어요 코스닥이. 반대 매가 나간 거죠. 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말아 올려서 오늘 하면서 이제 쇼커버링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의 빌미를 못 찾으면 이거는 맞아요. 웬만한 힘 갖고 못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 수요일 날 우리끼리 세 명이서 하는 그 단톡방에서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제리 그때 월요일 날 포지션 어떨까 싶어서 한번 물어봤다가 쎄해서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일단 역시 하고 이제 했는데 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얘기를 잠시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금요일 날 그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지금은 얼추 보니까 뭐 특별한 우리가 모르는 뭔가라기보다는 결국은 이 수급 차원에서 수급 논리죠. 반대 매매가 결국 털려나갔다고 봐야 되는 맞습니까? 그 정도인가? 아주 소장님이 진짜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딱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수급 구조 때문에 밀려갖고 제가 모르는 뭐 또 다른 게 없는 이상은 제대로 가야 된다. 제자리에 제대로 갖다 가야 놔야죠. 돼. 예, 제대로 가게 되면은 2450은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250까지 확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안에 들어갑니다. 빠르게. 네, 그냥 빵빵빵 이러면서 돌려놔야 되죠. 비정상인 거를. 그런데 네. 제대로 된 항복이 없었다면은 주춤거릴 수가 있어. 그렇죠. 그게 이제 시원하게 정리가 안 됐다면은 올라가면서도 계속 부딪힌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동시효과 때 다른 방송에서 이제 동시효과 중계를 했는데 뭔가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좀 찝찝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수요일 날 담보 부족이 발생해서 목요일 날 이제 그렇게 돼서 오늘 아침에 올렸는데
오늘 이 쇼크보니까지 들어오고 외국인들 사면서 딱 올렸는데, 그러니까 개인만 놓고 보면 제 계산법으로 보면 어제 개인이 한 1조 정도 팔았거든요. 어제 개인이 한 1조 정도 팔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한 1조 5천억 정도 판 걸로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항상 또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감안하고 순 매도가 1조였기 때문에 당일날 반대면 안 맞기 위해서 팔았던 게 한 1조 5천억 정도 저는 제 나름대로 어림잡아 계산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도 이제 개인이 팔았죠. 개인이 판 건 이건 순수하게 바닥이라고 와서 보기 싫어서 던진 게 아니라 어제 또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들이 오늘 저는 땡큐 그러고 팔아버린 걸로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요렇게 끝나서는 이게 진짜 욕먹을 얘기지만 요렇게 끝나서는 정리가 다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또 예탁금과 신용정보가 가장 민감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자로 저 파란색 신용잔고가 많이 줄었구나. 급락이죠. 이 저건 신용정보가 털리는 거죠. 진짜. 털리는 거죠. 털리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네, 이게 이렇게 딱 근데 시장이 꼭 이런 걸 이용을 해요. 당연하죠. 네, 네. 네. 그냥 이때 앞서 그리고 예. 좀 뭡니까? 그래요. 저도 욕 먹을게요. 신용잔고는 다 보고 있는데 저 정도 우리 코로나 이전에 한 6조 내지 7조였다면서요, 평균. 네. 네. 그게 25조, 26조의 신용잔고가 가 있고 연준은 나 네 엄마 아니야? 내 생모인 줄 알았어? 이러고 있고 이때까지 네 엄마인 줄 알았지? 하면서 갑자기 막 정색하고 유동성은 줄어들 것 같고 경기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상황 하에서는 진짜 패를 갖다가 막방에다가 이렇게 돌려놓고 고스톱을 치는 거라니까. 털리게 돼 있다니까. 저게 끝나야 끝나는 게임이라고. 어쨌거나 진짜 많이 줄었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드린 얘기가 그거거든요. 연준을 믿지 마시겠거니와 시장을 믿지 마시라는 얘기가 그렇죠. 도와주지 않습니다, 시장이. 뭐 결국은 그랬는데 이제 지금 아까 오면서 또 확인한 자료로는 23일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결제 기준이다 보니까요. 23일자 기준으로 지금 현재 신용잔고 19조 2천억입니다. 그 하루 사이에 3천억이 날라갔더라고요. 네. 그러면 24일 오늘은 또 최대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그냥 그 정도 수치라고 봤을 때도 한 18조 9천억? 많이 줄어야 진짜 많이 줄어야 한 2조, 한 1조, 2조까지는 뭐였다 한 1조 정도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주변 뭐 증권사 후배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아직도 입금하시는 분들이 한 반. 네, 근데 포기하시는 분들 나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막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다.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 정도가 끝이겠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요 정도에서. 어제 신문에 보면 3개 증권사 어디라고 얘기 안 하고 이거 언론에 나갑니다. 예. 3개 증권사에서 이번 주 월요일쯤에 담보 부족된 게 한 400개 정도 있는데 수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12,000개랍니다. 3개 증권사만 그 3개 증권사 기자가 전화해가지고 3개 증권사만 12,000개니까 우리나라 증권사가 담보 대출이니까 한 30개 정도 증권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계 빼고 예. 30개 증권사로 확장시키면 단순하게 곱하기 10을 해도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수치가 지금 담보 부족에 걸려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시장이 요거를 용인해 줄 것이냐, 요거면 됐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뭐가 다르게 나올지. 근데 오늘 또 보다 보니까 느낀 거는 오늘도 장중에 아까 2,400 이제 그 지수 막 또 고점 70선까지 막 들어갈 때 같은 경우 외국인들 선물이 8,000개까지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랬죠. 한 시간 만에 또 싹 비우더라고요. 이거 통정거래 아닙니까, 솔직히? 한 시간 만에 8,000개에서 3,000개로 줄었어. 네. 이거 좀 그래요. 그래서 줄여놨습니다. 진짜 만만하구나. 이 시장이.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매매 들어온 거 보면서. 진짜 만만해, 이 네. 시장이.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제 또 제대로 또 이제 그대로 못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침 시작부터 보여줘요. 제가 아까 수요일 날 왜 분위기가 싸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시장은 딱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올랐으면 한국 시장도 같이 좀 그래도 0.7%, 뭐 0.5% 올라줘야 되잖아요. 예. 오르는데 선물은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벌써 이제 의도가 다부다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지. 딱 호가 보니까 이제 이거 들어오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올랐다고 같이 받쳐주는 세력도 없고 안 되겠다 그냥 시작부터 밀자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왜곡이 나오는 거 가지고 참 뭐 어떻게 뭐 자정작용도 안 통하고 뭐가 없다 보니까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지금요. 어제 연합인포뉴스 라이브 그거 제목이 그거였나? 외국인들의 놀이터? 뭐 파생시장 놀이터 뭐 그런. 답답한 게 환율이 지금 1,300원 가고 있는데 네. 한국은행 당국자란 분이 기자분한테 미국이 빅스텝을 밟아도 우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도 우리는 그거 따라갈 생각 없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경로대로 가겠다. 그렇게 발언하면서 환율 왜곡에 대한 어떤 아무런 우리는 미국과 다르게 가겠다. 네, 그거는 차 소장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국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한다고 한국은행이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회의에서도 연준이 75%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75%를 한다고 환율 안 내린다니까. 근데 금리 역전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이 뭐 일부에서 다룬 내용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이 1,300원 근방의 이 환율이 무슨 과도하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이에요. 앞서 일부에서의 진단은 여러 가지 수지 측면에서 보나 금리 차원에서 보나 뭐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시세를 보나 뭐 그런 그건데. 무역 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무역 수 무역 수지 경상.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그래요.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일부는 뭐 채팅방 분위기로 봐서는 좀 집중도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았는데 한번 이렇게 오늘 일부는 다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1,300원이 고착화 된다는 얘기죠? 고착화 된다기보다도 받아들여야 지금까지 왔던 이것이 뭐 환율 상승이 과도하다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경제 상황이. 예. 그나마 어떻게 당국에서 뭐 대놓고는 안 했지만 어쨌든 당국에서 이렇게 그동안 당국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기준이 체력이 원화에 맞춰져 있습니까? 달러화에 맞춰져 있습니까? 달러예요. 달러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건. 달러화에 포인트를 맞추신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나가는 돈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직접 투자, 간접 투자 할 것 없이. 나가야 돼요. 왜? 딸내미? 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미친놈처럼 시간은 다가오는데. 미친놈처럼 매매한 이유가 저도 살아야 되고요. 송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르헨티나 뭐 금리 50% 지금 어느 분이 하셨나? 예. 좋은 얘기. 그래요. 주식 초보님. 아르헨티나 금리 50%인데 아르헨티나 페소 환율 꼬라지 보면은 안 쳐주죠, 그냥. 그 돈으로 안 쳐주는 거죠. 그래요. 가입시다. 저 상황에서.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고요. 다음으로 보게 되면 오늘 이번 주 투자자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웬열? 믿지 마세요. 이거 가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2조 4,727억을 갖다가 기관이 샀어? 자, 외국인과 개인의 매물을? 예, 대항하려고. 며칠 동안 산 거예요? 며칠 동안 산 거예요? 이번 주? 근데 이번 주인데 초반에는 좀 팔았잖아요. 후반에 집중돼 있습니다. 후반에. 와, 금융투자? 와, 그러면서. 선물을 몇 개 팔았길래?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언제든지 아까 말씀드렸죠. 툭톡. 예. 그렇지. 툭 하면 톡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금융투자를 듣는 순간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이게 꼬아서 생각하면 금융투자 증권사잖아요. 고객들은 신용으로 털리고 있고 지네들은 지네 계정으로 사고 있고 그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어요. 이게 꼭 그런 건 아닌데 소장님 전혀 이제 가실 일이 없는 거죠? 지점에서는 털리고 있고 본사에서는 사고 있고 이게 지금 예. 요거만 캡처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구나. 예. 덜 털리려고 샀나? 네. 근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다 쉽게 말씀하면 베이시스 보고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돈 0.0004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거 물라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절대 기관이 사서 이제 시장을 방어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never, ever. 만약에 그랬으면 연기금이 또 종대를 맺겠죠. 그렇죠. 네, 연기금 매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샀다. 코스닥 보니까 오늘 3천억 넘게 내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도 순매수네. 네.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의문은 이런 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러면 좀 될 만큼 됐다 그러면은 주식 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오늘도 매도로 끝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 의문이고 두 번째는 코스닥은 들어옵니다. 예. 근데 이것도 보니까 아까 체크하다가 또
금방 들어왔는데 예. 이것도 연계된 거 아닐까? 연계. 예, 코스닥 선물과. 예, 그러고 그건 이제 조금 더 체크해봤는데 코스닥은 좀 되게 복잡합니다. 예. 예, 조금 더 다양해서 근데 여기는 완전히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선물 쪽은 그냥 본인들끼리 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연계된 거라면은 또 믿을 건 안 되겠지만 근데 아까 종목 산 거 오늘 또 수급 동향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의외로 바이오 쪽이 외국인들 보니까 오늘도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들 쪽에서 의약품 쪽은 매수입니다. 그나마. 예. 네 이렇게 들어오고 바이오가 네. 어쨌거나 버텨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위에 낮에 보니까 방송하다 들다 보니 셀트리온 같은 경우니 견뎌내더만 이 장을.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바이오 쪽이 세거든요. 네, 네. 바이오 쪽이 세는데 뭐 그런 뭐 해석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장할 때는 이렇게 꾸준히 그냥 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경기랑 상관없이 그냥 가는데 성장할 때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지금 성장할 때 다 꺾어서 마이너스로 가버리다 보니까 그래도 얘네는 기본 가단한다. 약 먹고 글쎄. 가야 되니까 기본 가단은 가니까 오히려 그게 지금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때 각광받던 경기 민감주가 오히려 좀 지금 주춤하는, 이제 주춤하고 그래도 뭐 우리가 약은 먹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간다. 상대적 개념으로 그런 것 저는 같아요. 보여집니다. 그 비밀을 다음 장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제약보해를 사는가? 뭔또 비밀식이나. 아니 뭘 쪼래면서요. 오케이. 비밀. 네. 야. 예, 그런 그럼 다음 동영상 같은 거 나오나요? 따단. 너무 웃지 말기. 네. 또 웃음이 나와 소리 나오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효과 가지고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던 쪽이 이쪽 같습니다. 못 보던 슬라이드다. 저도 이런 거 합니다. 야. 네. 뜯어올 거 뜯어오고. 계속 진화하는 오타니 쇼헤이. 예. 산색으로 하는 나는 뭡니까? 참. 다음 주부터는 좀 색깔 좀. 봅시다. 네. 쌍반에. 일단 의외로 환율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쪽이 제약바이오 게임 쪽이 나오는데요. 제약 바이오 게임. 네. 이게 국내 게임사 해외 매출 비중입니다. 의외로 해외에서 매출 돈 잘 버는 회사를 많습니다. 그게 이제 나오면서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아마 그렇게 되겠죠. 이제 과거 1분기 때 대비해서 환율 나오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게임사들이 또 인건비 가지고 고생했던 부분들이 여기서 좀 커버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매출 비중이 높다. 스마일게이트는 참 좋은 회사인데 상당히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로스트아크인가? 로아 이거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혼자 떠들 것 같아서요. 근데 그 비중을 따지게 되면 진짜 이 차트 이 그림은 의외다. 펄어비스나 위메이드가 저렇게 전체 매출 비중이 해외에서가 저렇게 많아요?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 네. 오. 중국이에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 다 해요? 다 포함됐었죠. 다 해외 포함해서, 매출. 예. 근데 중국 말고 어떤 데가 있어요? 또 해외 매출과 대표적으로 여기가 안 나왔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서머너즈 원은 여전히 꽉 잡고 있습니다. 북미, 유럽 이쪽에서 여전히 인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제하면 그거 다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의 변화가 나오면서 근데 딱 하나 차이가 있는 게 NC소프트 보세요. 국내 NC? 매출이 아직 예. 그러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니지가 자꾸 우리나라 게이머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장사를 왜 우리 갖고 파느냐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30%는 어디냐면은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움직이는 회사가 이게 과연 다국적 게임 회사냐라는 쪽에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여기가 있고요. 넥슨 같은 경우는 반 정도는 이제 밀본.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엔저 때문에 그렇게 썩 뭐 반응을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내수. 그러면 이런 거 빼야 되겠죠. 나머지 빼는 회사 봤을 때 위메이드는 손이 안 갑니다. 네. 그러면 뺐을 때 사볼 회사가 딱 하나 정해져 있죠. 따단, 예. 펄어비스가 눈길이 가는데 이게 지금 이 중에서 아마 이번에 중국에서 런칭했었던 검사모 이게 아마 뭐 자꾸들 얘기들은 뭐 이제 뭐 거기서 매출 아직 순위 저 바뀌다 200위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의미 있는 게 나오면서 아마 이번에 실적 나오면서 생각보다 이 환율 효과라든가 중국에서 반응과 함께 나오던 어차피 검은사막 시스템은 딱 해놓고 이제 과금을 강하게 안 해요. 중국 정부 눈치 보면서 할 수도 없고. 근데 거기서 의미 있는 변화 나오고 혹시나 이번에 IR에서 이제 시작입니다. 뭐 이런 뉘앙스들. 이거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좀 과금 자체가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그에 대한 흐름 보게 되면 좀
봐야 되지 않나 한쪽에서. 지금 수표 현장님 모르시네요. 크래프톤 어디 갔노 모르시네. 크래프톤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네, 그건 빠졌네요. 네, 크래프톤 빠졌네요. 그러니까 아까 컴투스 같은 경우도 빠졌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외 쪽에 매출이 가는 것도 생각해 보자. 투자 아이디어를 던져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기서 보게 되면 제약사 쪽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있는데요. 삼바, 셀트리온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금액 탑 10으로 보게 되면은 뭐 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증감했던 거나 매출 비중 보게 되면 70%대, 80%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셀트리온 가지고 아직 뭐 여러 가지 뭐 논란들에 대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가지고 이런 거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회계상으로 잡히는 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또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쭉 제약사 나오고 있고 코스닥사들도 만만치 않게 지금 해외 매출 비중 뭐 70%대 50% 이상씩 되는 회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해외 쪽에 그 수출하는 그 임용 쪽이 더 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고 특히 이제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 시작하네요. 이런 것들도 눈여겨 보게 되면 아마 수출 비중 높은데 거기서 이제 환율 효과까지 가세돼서 혹시나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셀트리온 삼바가 딱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혹시나 여기서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빈집이에요. 그동안 뭐 제약바이오 가지고 셀트리온이 어떻다 뭐 어떻다 그러면서 거의 이제 사람들이 취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공매도도 보니까 없고 공매도 없고 생각보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나 싶은데 또 이게 공매도 치기 좋게까지 올려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네,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했고요. 야, 진짜 우리 채팅방 읽는 재미도 상당해요. 알렌님, 제리 형, 컨트롤 C, 컨트롤 V 했구나. 그리고 있고 수표현자님도 어쩐지 컬러풀하더라. 제리 형, 복붙 칭찬해요. 복붙. 자, 네, 컨트롤 C. 나 딱 봤을 때 뭐 그건 당연한 거죠. 네, 그래도 구글 찾아서 이건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예. 뭐는 딴 거 있나 뭐. 예. 잠깐만요. F5 어였지? 그 레몬 리서치 인원을 좀 보강해가지고요. 네. 요거 하는 직원들 좀 뽑으세요. 있긴 있는데요. 아, 네, 혼자 열심히 자기 살 길을 하느라고. 네, 그 직원은 맞아 다른 일 하지.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짝으로 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이번 주의 동향을 봤을 때 일단 첫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금액 자체는 뭐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주간 단위의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작다. 이거 염두하시고요. 그냥 예. 순서를 매기다 보이 저렇게 그렇습니다. 나온다. 트렌드 정도를 이렇게 보시고 또 ETF 빠졌다 보시고 또 하나 이게 보통 쇼커버링인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쇼커버링 들어온 건지 신규 매수로 이 종목 좋으니까 확 사는 건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근데 섞여 있다. 제 기준에는 쇼커버링은 딱 들어와서 주가가 들어와서 같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앞서 봤던 뭐 이제 중기적인 저항, 그러니까 뭐 이게 역배열이죠 당연히 역배열에서 돌아오는데 한 그 55일선 정도나 그 저항 때 무렵에서 딱 멈추더라고요. 쇼커바는. 네, 딱 멈췄다가 거기서 수급 별로 안 들어오는 거 보고 다시 공매가 들어간다. 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하는 제 기준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도 거의 다 그렇죠. 종목들 지금 쇼커버링 물량도 많은데 의외로 지금 보면 기관 쪽에서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여기 쭉 보시게 되면 바이오 엄청 많네요. 그러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을 공부해 보려고 알초제는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 있어요. 네, 공부해 보려고 잘 찾아놓고 이렇게 딱 하고 보다가 뭐 하는 회사예요? 여기서 어제 쓰러져 잤다니까요. 그러니까 1시간 장기 이거 펼쳐놓고 보다가 이렇게 알테오젠 잤다니까요. 공부하다가 네. 왜냐면 안 들어와요 눈에. 그 시간대에 또 저질 체력이 레드불 갖고 버틴 체력이 거기서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집중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쓰러졌다는 게 알테오젠에서 무너졌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개 질문해도 될까요? 제가 잘 몰라서 네. 그 카카오 게임즈를 네.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에 변동성이 지금 심했어요. 오늘 네. 같은 경우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한 증권사에서 빠지면 그 다음 날 이건 빠진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적극 매수라고 올리는 증권사가 하나 생겼고요. 나머지 증권사들도 지금 이제 일본에서 했던 걸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고 있고 딱 한 군데 증권사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그 오딘 개발사를 이제 분할 상장시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못 올라간다. 이제 그 한 증권사만 그러고 나머지는 그 오딘 그 개발사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그 신작 게임 갖고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D 증권사죠? 네, D. 네, D 증권사. 네, D 증권사. 네. 네. 오늘 스트롱바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 항상 그랬어요. 스트롱바이라고 적응 매수라고. 네. 좀 저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 리포트를 보면서 저는 또 아직 젊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유한 표현을 쓰게 되면은 그만한 규모로 가시려고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될지 예, 모르는 예. 거고 예. 그러다 또 이러고 있다가 진행석에도 훅 가보고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그냥 증권사가 여기를 왜 올라 그래? 아유, 증권사 여 말고는 할 게 없는 사람한테 와 자꾸 이 자리를 탐내. 참 하여튼 각 게임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 더블도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예, 근데 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카카오 게임즈의 성장 배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 분한테 이제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회사가 일단 퍼블리셔를 껐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카카오에서 접속하게 되면 게임 들어보면 이제 카카오 게임이 쭉 나오죠. 거기서 이제 이런 거 하게 되면 여기서도 이거 들어갈 수 있네 하고 이렇게 들어왔던 네. 쉽게 말씀드리면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가 딱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잘 성장해 가면서 좀 돈이 생겼죠. 그러면서 그걸 싼 거 가지고 오딘이라는 개발사를 하게 보니까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이쪽이 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성과가 나옵니다. 지분 처음에 투입했다가 점진적으로 다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발사의 면모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이번에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도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나왔던 그 글로벌 3위까지 찍었어요 이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소장님은 그런 스타일 아니시죠? 약간 그래도 남성적인 스타일. 그 애들 뛰고 그런 거 캐스트 보니까. 아니 근데 이게 좀 내가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주가가 빠지면 그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주가 빠진 거는 용인이 안 된다. 강력 매수. 또 빠진 건 이해가 안 된다. 강력 매수. 그렇게 연달아서 일주일 사이 리포트를 2번 냈어요. 그렇게 애널리스트가 이 종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일주일 사이 2번 리포트를 내면서 빠진 건 이해가 안 된다. 사야 된다. 강력 매수다라는. 그 무슨 D 증권사가 요새 그런 식으로 갑자기 좀 리포트 빨로 뭐 해볼라 하는 그 회사 아니에요? 증권사? 글쎄 그 모르겠는데 아까 저는 좀 보면서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과연 이런 어떤 그 고객들에게 처음에 이제 적극 매수했다 한 날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틀 연속 팍팍 밀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밤에 리포트 냈고 오늘 이제 뭐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오르긴 올랐는데 글쎄 좀 그냥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 회사 카카오 게임즈 보게 되면 올해 실적 놀랍습니다. 거의 작년 대비해서 120%, 130% 증가할 정도로 확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는 이 퍼블리셔에 대해서 밸류를 그렇게 크게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 올해 선행 PR로 보게 되면 아마 18배 될 겁니다. 예. 게임사 치고 싸요. 게임사 치고. 게임사 치고 18배면 쌉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밸류 더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리포트 내용들이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쌓아놓은 넷마블은 왜 주가가 그때 거기서 이렇게 쭉 꺾여지면서 다시 그러니까 넷마블 같은 경우도 성장할 때 보게 되면은 다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넷마블 자체에 대한 그건 그래도 넷마블은 뭐 퍼블리시도 하지만은 자기 게임 개발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넷마블 잘 나갔을 때 보면은 12개월 선행 PER 12배, 11배까지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평가를 안 해줘요.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개발사에 대한 본질적인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개발해서 내 이 정도 가치 받고 그걸 솔직히 워렌 버핏도 게임사 지분 이번에 산 거 아십니까? 액티비전 블리자드라고 예. 그 유명한 들어봤죠. 유명한 회사거든요. 솔직히 그런 정도는 사줘야 됩니다. 제가 돈 있어서 사고 싶은 회사예요. 그 정도 게임 개발 능력이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게임 얘기를 하면 여기서 좀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뷰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PER이 다 동종업계에서 낮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동종업계 PER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목표가를 제시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저는 그 논리를 쉽게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종업계 PER이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30 정도 되는데
얘 기업이 지금 한 20 정도다. 그럼 보면 한 10 정도가 낮으니 50%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주가가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EPS 곱하기 PR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PR이 한 50%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죠? 한 50%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성장한다라는 건데 PER은 절대치가 아니거든요. 네. PER은 그냥 내가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장이 흥분할 때는 PER을 심지어 100배도 줄 수 있고 시장이 흥분하지 않으면 PER을 안 줄 수도 있어요. PER을 안 준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나요? 근데 동종업계가 30이니까 얘도 30을 줘야 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김민수 대표가 잘 나가니까 차영주도 잘 나가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같은 방송인이라도.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엔 이렇게 이 리포트 내시는 분들이 PER을 가지고 상대 PER이 낮으니 곱하기 해가지고 목표가 얼마 이렇게 딱 계산하는 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그거 갖고 작년 여름부터 해갖고 그 논리로 뭐 크든 작든 유튜브들에서 경제 채널에서 그 논리로 얼마나 펌프질 했어요. 그거에 지금 다 녹고 있는 중이고 지금. IPO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알겠습니다. 위클리 리포터는 마무리. 네. 그래도 오늘 1시간도 못 잔 사람 치고는 상태가 좋다. 나는 오늘 중간에 완전 뭐 엉뚱한 소리 막 장꼬대 비슷한 게 막 나올 줄 알았는데 눈이 초롱초롱하네. 젊잖아요. 방금 제가 무슨 얘기했었죠? 근데 예, 차장님 중간 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아, 예. 지금 이게 지금 갑자기 이제 툭 튀어나온 건데. 갑툭튀?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죠. 원래 원래 중간 배당 있고 분기 배당 있고 하니까 이제 6월 달에 이제 아니 원래 배당이란 게 원래 1년에 한 번 주는 건 아니고 아니고요. 이게 몇 년, 특히 대표적으로 SOL 같은 경우, SOL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을 실시한 지 꽤 됩니다. 분기 배당? 네. 삼성전자도 분기 배당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6월 31일 날 목요일 날 이제 분기 배당 일이죠. 네. 분기 배당이니까 화요일 날 이제 사야 됩니다. 화요일 날 분기 배당 받으시려면. 배당 받으려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변동성들이 이제 극심해진 상황에서 주가는 이제 밀린 상황이죠. 어쨌든 뭐 다 네. 밀린 상황. 예. 오늘은 이제 올라온 걸 뺀다 하더라도 다 밀린 상황에서 배당을 이제 주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배당을 안 주면 그것도 이제 투자들의 신뢰를 잃는 거기 때문에 배당을 그동안 중간 배당을 주었던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주려고 해요.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업 실적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SOL 같은 경우 상반기 실적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하겠죠. 배당을 하게 되면 지금 주가는 떨어져 있고 그러면 단기 배당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다. 요걸 이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배당 받고 나면 또 배당락으로 주가는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배당락은 이제 이론상 배당락만 들어가고요. 주가는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기 때문에 뭔 소리야? 이론상 배당락. 이론상 배당락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 안 떨어져요. 현금 배당은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정가 거래소에서 얼마 3천 원 줬으니까 그 다음날 3천 원으로 강제로 내릴 수가 내리는 없어요. 게 아니라 어. 알아서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없어요. 그냥 배당락이라고 써 있기는 하는데 그런데 네. 밀립니다. 보통. 그러니까 시장이 감안해서 밀리는데 말리죠. 그거를 금방 회복하느냐 아니면 그냥 또 그 거기서 맞고 그냥 질질질질 이렇게 가느냐 이거는 시장의 그 업황이나 또 하반기까지 이거 피크아웃이 아니야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뭐 이런 논리가 있다라는 것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만약에 제가 제 생각으로는 이제 오늘 이렇게 올라오려 생각 안 하고 이제 조금 월요일 화요일 밀리면 화요일 기점으로 돌아서게 되면 그때 배당까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 오늘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전 중요한 게 월요일이라고 보거든요. 월요일날 이제 안 밀리면 앞으로 올라가게 되고 어쨌든 배당에 대한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게 지금 전혀 투자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어떻게 내매매를 해보겠다라면 기왕에 할 거면 배당 좀 있는 것들 건드리시는 것도 하나 되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제가 원래 배당주 극혐하거든요. 극혐? 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유주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유주. 네, 정유주 배당은 배당도 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정도까지 밀렸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특히 이럴 땐 우선주가 좋죠. 우선주. 우선주. 이럴 때 네. 기왕에 배당 받으려고 한다라면 배당 주는 우선주, 배당 안 주는 우선주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고 배당 주는 우선주.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그러면은 일단 두 분 다 지금 이게 금년 연내 저점 확인한 건지 안 건지는 아직 두 분 다 뭐 확답은 못 준다.
그렇죠. 수요일 날 우리가 역대 그러니까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장중에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지난 나오는데. 수요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매일매일 장중에 상승 네, 종목, 하락 종목 나오는데 나오죠. 수요일 날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많은 게 역대 3위였었고요. 그다음에 어저께는 역대 2위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상승 종목 많은 게 역대 1위였습니다. 역대 1위. 예. 그러니까 이제 확 돌아버린 거죠. 확 돌아버린 거죠. 확 돌려서. 확 돌렸으니까 저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 관건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단기 변곡은 인정해야 될 것 같네. 그렇게 이제 근데 100%가 아니어서 좀 그렇지 지금 심정적으로 한 7, 80%는 인정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7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편안하게 간다. 이 정도에서는 계속 돌리려고 시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음. 뭐 미국에서 더 변화가 없게 되면. 음. 하지만 혹시나 7월 중반까지 나올 리스크 중에 하나가 또 유럽 얘기인데요. 유럽에서 자꾸 지금 남유럽들 금리 부스부스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항상 이렇게 취약할 때는 약한 거 건드려집니다. 그래서 남유럽 금리 계속 고개 들었다가 또 20이 한마디 하면 또 그거 가라앉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또 이쪽에서 근데 이번에 20이 국채 매입이 7월 1일인가 종료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예. 22가 일단 우리 긴축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인데 또 이번에 보게 되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개입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신뢰를 줄 수 있나요? 요것도 이제 또 이제 미국에 이어서 미국 연준에 이어서 20일까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신뢰라는 문제에 대해서 또 많이 거기서 그런 문제도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약한 부분들 점검하자. 이게 이탈리아, 뭐 스페인, 그리스 뭐 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금리 이번에 보면은 툭툭 뭐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한번 찔러보는 것 같아요. 좀 이런 세력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다 됐어. 이제 V자 반등 이거보다 이제 심리상으로는 안정은 하되 계속 노크는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 어떤 뷰로 접근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리저너블한 것 같습니다. 뭐 바닥 봤습니다 하는 거는 좀 뭡니까? 좀 찌질해 보이잖아요. 뭐 바닥이든 꼭지든 뭘 봤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난 좀 찌질해 보이더래요 요새. 그러니까 지가 뭐라고 뭐 바닥을 봤네, 꼭지를 쳤네. 가장 나쁜 게 이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바닥에서 산 경우보다는 고점에 제 이름을 남겨놓은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유, 반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가 고점일 때 내가 그날 당일날 사가지고 그것도 근데 무슨 자랑인 줄 알고 서울 외환시장에 예. 97년에 그때 1,200원 그 비드 내가 찍어서 하는 딜러가 한 몇백 명인데 딱 한 번 찍고 내려왔는데 예. 그날 내 매수 주문 때문에 그 찍은 날 일부에 나왔던 유현정 부장도 그거 내가 찍어서 하고 있어. 그 몇 명 있어 그. 역사에 이름을 좀 남겨야죠. 그분은 그 1200, 이분은 1597. 아이고 1200 아이고 2000 97년 2000 예. 그러니 자 오늘은 요 정도. 근데 괜찮으세요? 월화수목금 지금 벌써 2주째 하신 거 아니야? 3주째인가? 이제 적응할 때 됐죠. 체력적으로 괜찮으셔? 제가 체력은 소진이 돼가지고 지금 다리는 좀 떨고 있고요. 무슨 얘기? 그러니까 그래도 이 인포맥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께 뭐 한마디도 말로도 안 되지 한마디라도 더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신력과 함께 체력으로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오늘 두 분 덕분에 일주일 쌓인 피로 여기서 또 힐링하고 갑니다. 그나마 오늘 장이 이렇게 올라줘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오늘도 어제 같은 장이었으면은 진짜 우리 이빨 못 보여. 네, 맞습니다. 최악이죠. 그러니까 자 고생하셨고 두 분 다 편한 주말 보내시고 푹 쉬세요 좀. 종목 발굴